자, 오늘은 공구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구류는 보통 전동 공구하고 수공구로 나누는데, 전동 공구는 전동 드릴을 많이 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모니터라든가 아니면 대형 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드라이버로 풀라 그러면은 나사가 손쉽게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꽉 조여진 경우.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동 공구로다가 풀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좀 드라이버보다 작업성이 좋고 아무래도 이제 나사 풀기가 좋다 보니까 수리하는 사람들은 필수 공구로 가지고 있는 우리 그 공구들이죠. 그래서 전동 드릴을 보면 소형이 있고 약간 좀 큰 게 있는데 소형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니터 수리를 할 때는 큰 거보다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조그만 전동 드릴이 더 작업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동 드릴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공구다. 수공구 중에서 이제 확대경이 있는데요. 확대경은 어느 데 쓰냐면 요즘 이제 모든 제품들이 소형화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자들도 집접화에 의해서 소형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전자 소자에 대한 어떤 그 마킹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PCB 패턴을 확인한다든가 또 PCB에 그 부품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솔다 마스크 하얀 거나 까만 잉크로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TR인지 아니면은 IC인지 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통 확대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루페라는 소형 돋보기를 쓰는데 그것보다는 넓은 면적을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대경을 쓰죠. 확대경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안에 그 LED 램프가 사방에 주위에 이렇게 있어서 밑에 빛도 비춰져서 우리가 그 검사하기 좋은 장비입니다. 물론 뭐 어떤 그 공장에서 제품을 우리가 검사할 때 검사과에서 검사할 때 이런 확대경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수리하는 우리들도 하나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요 글루건인데 이거 아주 우리 수리맨들이 많이 쓰는 공구 중에 하나죠. 즉 뭐냐면은 그 모니터 수리를 할 때, 즉 인버터 립스보드 안에 그 인버터가 문제가 됐을 때 보통 수리를 안 하고 인버터를 다 드러내고 거기다가 인버터를 얹혀서 우리가 그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버터 개조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데 립스보드 위에 인버터 보드를 얹기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루건을 이용해서 붙이죠. 왜냐면 그냥 하게 되면은 뭐 어떤 부분이 흔들려서 다른 데 쇼트의 위험도 있으니까 글루건을 우리가 통해서 립스보드에 인버터 긁어낸 그 자리에 립스보드를 안착하는 데 주로 많이 쓰죠. 뭐 이런 장비들은 이런 공구들은 뭐 다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꼭 요것도 좀 저가가 있고 약간 좀 가격이 있는 게 있는데 뭐 어떤 제품이라고 굳이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가능한 좀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래 쓰다 보면 이거 히타로 하기 때문에 히타가 나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장비들은 잘 검토해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핀바이스라는 게 있어요. 핀바이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제 부품들은 IMD 타입에서 SMD 타입으로 간다. 즉 IMD 타입은 PCB 홀에 리드를 삽입해서 뒤에서 납땜하는 방식이지만 SMD 형의 부품들은 뭐냐면 표면 실장 부품이라서 홀에다가 어떤 부품을 삽입하는 게 아니고 PCB 표면에 크림 솔다를 묻혀서 바로 위에 그 소자들을 붙여서 열로다가 붙이는 방식이죠. 그런데 뭐 100% SMD화가 돼가기는 어렵죠. 근데 IMD 즉 리디형 타입의 부품을 우리가 디솔더링 납을 제거하다 보면은 완전히 제거가 안 돼서 홀에 납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뭐 납을 묻혀서 납 흡입기로 그 제거하려고 많이 안 까는 수지만 이 제품들 한 3년 이상 쓰면은 납이 굳어서 납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 경화같이 돼가지고 잘 녹지 않고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다가 납된 부분에 젤 프락스를 도포해서 인두기로 지지면은
납이 좀 잘 떨어지죠.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래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막힌 경우는 요 핀바이스로다가 우리가 그 홀에 요거를 요 드릴을 삽입해서 요 PCB 홀이 이렇게 막힌 부분을 여기다가 수동으로 손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그 홀의 구멍이 뚫리죠. 근데 뚫릴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단면 기판은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멀티 기판, 즉 우리 기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폴리 수지 기판하고 에폭시 수지 기판이 있는데 단면 기판들, 즉 립스보드에 쓰는 것들은 단면 기판이기 때문에 패턴이 뒤에밖에 없지만은 에폭시 수지로 되어 있는 그 기판들 같은 경우는 적층 기판이라고 그러죠. 기판이 여러 개 적층을 해가지고 그 안에 회로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그 핀바이스로다가 구멍을 강제로 뚫게 되면은 잘못했을 경우는 안에 있는 회로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핀바이스 사용할 때는 아주 애인 다루듯이 잘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죠. 그래서 핀바이스는 요럴 때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구하기는 아주 쉬울 겁니다. 홀 구멍을 뚫을 때나 약간 좀 넓힐 때 쓰는 공구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장비다. 우리가 수리맨들이 보면 이런 기본적인 공구 없이 그냥 작업을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얼만큼 작업성을 높이느냐, 편리하게 하느냐, 또 어떤 그 정해진 위치에서 우리가 항상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납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이렇게 거리에 안 걸고 그냥 손에 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또 납땜 후에 납을 갖다 어디다 둔지 모르고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고정대에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인두 작업 시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납거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이 납거리의 옆에 인두를 걸 수 있는 거치대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능한 이렇게 단품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납거리 옆에 인두기를 쓸 때 잠깐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런 것을 검토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연기 제거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가격이 지금 한 8만원대, 6만에서 8만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BGA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납땜을 할 때 굉장히 거기 그 안 좋은 그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그 공해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부분을 그냥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은 개인 건강에 좀 안 좋죠. 그래서 납 연기를 이 팬에 의해서, 여기 안에 이제 팬이 달려 있는데 납을, 이 연기를 일로 흡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토출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요 지금 납 연기 제거제 시중에 파는 것들은 뒤에 이 호스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납이 바깥으로, 우리 지금 수리실이면 수리실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데, 조금 개조를 한다면, 우리 저 플렉시블 알루미늄 그 연통 있죠? 그걸 쭉 달아서, 바깥으로다가 환풍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게 좋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이 연기가, 이렇게, 공기가 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은데, 이 팬에 이게, 그래서 요 팬에 보면은 여기 220V 팬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흡입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조 방법이 필요한데, 나중에 제가 그 뒷부분에 있는데, 제가 제 작업실을 만든 거를 이런 걸 통해서 개조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연기 제거를 하는 것은 우리 수리만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이게 한번 인두 작업이나 아니면 또 열풍기로다가 어떤 칩셋을 띄는 작업할 때, 또 거기다가 또 젤프락스까지 우리가 도포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연기와 이런 매캐한 연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납연기 제거는 꼭 환기시설, 공해 방지 시설은 우리가 그 내부에 좀 갖출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사는 거, 이거를 딴에 의뢰하게 되면 덕트 시설하는 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저는 지금 BGA 작업, BGA 리역 작업을 하거나
인두 솔더링 작업할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제가. RJ45 툴은 이제 우리가 컴퓨터 매장을 하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랜 케이블을 제작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면은 랜 케이블을 RJ45 잭에 연결해서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디 출장 나갈 때도 랜 케이블을 불량으로 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랜 잭 RJ45 툴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국산이나 뭐 이런 허접한 것들은 불량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외산 좀 비싼 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아주 좋더라고요.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랜 케이블에 RJ45 잭을 연결해서 결합하는 공구다. 요거는 우리 수리맨이라면 갖고 있어야 할 필수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구죠, 공구, 장비가 아니라. 그 다음에 IC 이젝터, 요거는 뭐냐면 모든 전자 제품에는 MCU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폼웨어가 있어서 폼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기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 롬이 안에 있는 폼웨어가 문제가 돼서 그거를 빼서 롬 라이터에다가 라이트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런 그 롬 이젝터가 있어야 그 롬을 빼는데, 그 이젝터가 없으면은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 마이컴이, 그 MCU가 다리가 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또 피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모니터 AD 보드 같은 경우는 그 현재 SOIC 8핀 타입으로 표면에 이게 8핀 그 MCU가 실장이 되어 있는데, SMD 타입으로. 예전에는 PLCC 44 타입으로다가 소켓에 꽂아 있었어요. 꽂아 있거나 아니면 표면에 이렇게 SMD 타입으로 붙어 있거나 했었어요. 근데 소켓에 있는 것들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빼야지. 그렇지 않으면 롬이 잘못 빼다 보면 롬의 다리가, 리드가 부러진다든가 휜다든가 아니면은 쇼트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롬 이젝터라는 것이 바로 롬 MCU를 소켓에서 우리가 탈거 작업할 때 쓰는 그런 공구다. 요것도 필수 공구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가 디솔더링, 납을 제거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자동 납 흡입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납 흡입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수동 납 흡입기는 우리가 이제 리드형 부품, SMD 타입은 안 되죠. 리드형 부품을 우리가 납을 인두를 납을 녹여서 그 납을 빨아들여서 부품을 탈거하는 작업에 쓰는 도구인데, 이것도 지금 뭐 인터넷에 많은 그 흡입기들이 있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흡입력이 좋고, 이 너무 큰 거는 이 손에 쥐면은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거든요. 좀 약간 짧으면서 작업성이 좋은 것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좀 소형이면서 흡입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요 플라스틱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교체를 할 때 좀 오래 가는 것들, 뭐 시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시리콘은 뭐 온도가 300도 400도에서 안 녹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도 검토해 보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이 오래 쓰다 보면 다 앞이 녹아버려요. 그럼 흡입력이 상당히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앞에 시리콘으로 될 수 있는, 그게 국산 장비보다는 뭐 일산 장비들이 그런 게 많은데, 저도 지금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리콘으로 앞에 되어 있는 것은 잘 녹지를 않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흡입력도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은 장비를, 공구를 검토할 때는 얼마큼 그 사람들이 평가가 좋냐, 또 어떤 지명도가 있냐, 그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C 수동 흡착기도 버큐펜이라고 얘기하는데, BJ 장비로 또는 SMD 부품을 우리가 탈거할 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건데, 앞전에 자동 흡입기는 좀 비싸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수동 IC 흡착기, 버큐펜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른 상황에서, 요게 지금 고무가 앞에 흡착 고무인데 이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제 소자가 붙어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공구다.
이제 이 공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필요성은 이제 BJ나 SMD 부품들, 특히 이제 발이 128핀 다리가 리드가 많은 QFP 타입의 이런 부품들을 뛸 때 굉장히 절실성을 느낄 겁니다. 왜냐면 핀셋으로 들어 올리기가 굉장히 작업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 건 잘못하면 다리가 굉장히 리드선이 얇기 때문에 부러지거나 옆에 닿아서 아주 우리가 다시 리역 작업할 때 아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죠. 하지만 이제 버큐팬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우리가 열을 충분히 가해서 그러면은 뭐 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손상 없이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수 공구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량 토출기인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솔더링 하게 되면 또 프락스 같은 부분들, 젤 프락스를 우리가 뭐 SMD 타입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솔더링 하고 나서 항상 보면은 납땜한 자리가 굉장히 시커멓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그 제품을 붙여서 출고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 수리맨으로서 좀 약간의 그 매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인두한 자리에 그 인두를 하게 되면은 그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지저분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 TC라는 이 세척제가 있어요. 그 세척제를 요 유리병 안에 담아서 우리가 이제 PCB 세척조에다가 이 TC를 묻혀서 납땜한 자리를 문질러 주게 되면 아주 새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소비자한테 전달해 줄 때, 물론 소비자가 뭐 뚜껑 열어보겠어요. 하지만 그 소비자가 급해서 다른 수리점에 갔을 때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 이거 누가 이거 수리한 거야? 이렇게 하면 좀 기분이 안 좋겠죠. 깔끔하게 이왕이면은 뭐 물건을 줄 때 우리가 포장지에 리본 하나 달아주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이런 세척제를 넣기 위해서 이런 정량 토출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통을 들어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방법이고요. 이렇게 통에 담아서 요 위에 있는 꼭다리를 이렇게 세척소를 누르게 되면 이 푸시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약이 이렇게 토출이 되죠. 묻혀 쓰는 건데, 요게 두 가지 재질이 있어요. 이 통이 플라스틱하고 유리 젤이 있는데, 플라스틱에다 넣게 되면 플라스틱은 이 TC에서 오래 쓰면 이게 녹습니다. 별로 안 좋아서 이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정량 토출기가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는 정량 토출기를 사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죠. 정량 토출기 지금 나와요. 플라스틱보다는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토출기를 사라. 그래서 이제 주로 여기 막 담아 쓰는 게 TC 프락스, 액상 프락스죠. 물 타입. 액상 프락스를 담아서 쓰는 용도로 씁니다. 자, 패널 흡착기. 요거는 뭐냐면 요즘 이제 모니터도 대형 인치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TV도 대형 인치가 많죠. 우리가 이제 전번 강의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TV 소리가 들어왔는데 목소리 같은 거 다 하는데 화면만 안 나오고 있어. 그럴 때는 그 TV 액정 패널을 제거를 하면 밑에 LED 바가 쭉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모니터나 TV의 패널들은 자체적으로 발광을 못하죠. 액정은 뒤에서 어떤 빛을 비춰줘야 액정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글자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입니다. 물론 지금 OLED나 무슨 QLED 같은 제품을 쓰면은 OLED TV라고 그러죠. 그거는 자체 발광이에요.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백라이트가 없죠. 그 LED 자체에서 어떤 그 백라이트 걸까지 하는 그런 방식인데, 아직도 우리가 LED 백라이트 방식이라든가 CCFL 방식, 형광등 방식의 TV나 모니터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LED 바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냥 손을 올렸다가는 완전히 그 패널이 작살나죠. 패널만 깨지면 문제가 아닌데, 패널이 안 깨지더라도 이 패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T콘 보드와 연결하는 이런 TCP, 요게 지금 TCP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TCP 이 플렉시블이 이 유리 글래스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라인 디펙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화면이 나오는데 가운데 줄이 시커멓게 해가지고 화면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요 글라스 부분에 이 탭하고
이런 TCP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하고 서로 간에 어떤 신호 교환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디펙트가 나면 걔는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액정에 라인 디펙트 나는 제품을 요 TCP를 붙이는 뭐 고가 장비를 가지고 뭐 1억 2억 되지 않은 상품이 있는데,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오래 쓰다 보면 재불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들어 올릴 때 굉장히 조심해서 올려야 되는데, 바로 이런 흡착기가 필요한 겁니다. 액정에다가 우리가 이런 흡착기를 딱 붙여 가지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서 패널을 분리할 때 쓰는 건데, 이 흡착기도 지금 저가와 고가가 있는데 지명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명도 있는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써야 들어 올릴 때 제대로 들어 올리지, 잘못하다가 이런 흡착력이 안 좋은 거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깨지면은 한 대값 물어줘야죠. 한 40만에서 50만 물어줘야 됩니다. 더 비싼 것도 있겠죠. 예. 그러면 종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는데, TV 같은 거 특히 할 때는 이런 좀 대형 흡착기 같은 게 필요하죠. 모니터도 할 때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에서 LED 바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액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잖아요. 그때 쓰는 공구입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요. 이게 가격이 뭐 보통 뭐 2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하는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은 잘 검토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루페, 아까 확대경 말고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루페가 돋보기죠. 돋보기. 그래서 어떤 PCB에 있는 어떤 마킹 코드라든가 패턴 단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기 위해서는 부품의 부품명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품명을 우리가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 눈이 아주 뭐 독수리는 7.0이면 관계없겠지만 눈들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나빠지고 노안이라고 그러죠. 잘 안 보이니까 어차피 좋은 사람도 그 아주 조그만 글씨를 보려 그러면은 이 돋보기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전자현미경 전번에 얘기했죠. 전자현미경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사진을 찍어서 지금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걸로 어떤 제품인지 바로 데이터 시트 검색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전자현미경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사겠다 그러면 루페로 뭐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루페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장비죠. 뭐 출장 나와서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드라이버 세트는 말할 필요 없이 뭐 드라이버 스크류 종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외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주 야리꾸리하게 뭐 희한한 그 방식의 나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드라이버 세트 뭐 소형서부터 여러 가지를 좀 풀세트로다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트북 같은 거 하려면 아주 나사들이 조그매요. 그런 부분들을 일반 드라이버 갖고는 안 풀리죠. 뭐 결합도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소형서부터 중형, 그 다음에 뭐 대형보다는 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십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일자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이런 조그맣게 풀 수 있는 이런 드라이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내 작업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핀세뉴, 이건 없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특히 이제 SMD 부품들, 표면 실장 부품들을 우리 열풍기나 인두기를 뛸 때 요 핀셋으로 자꾸 띄어야지 이 열이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뭐 그걸 손으로 띄는 사람은 없겠죠. 그 부품을 손상 안 되게 잘 잡고 띄거나 붙일 때 요 핀셋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핀셋도 종류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흰 거, 저는 주로 요 형태를 많이 쓰는데 여기 작업하기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직선으로 된 거, 곡선으로 된 거, 이게 한 세트로 사면 보통 한 10개, 5개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좀 허접한 제품 말고 좀 이름 있는 것들, 뭐 업체 얘기는 제가 하기는 여기서 좀 곤란하고요. 여러분들 인터넷 뒤지면은 일단은 그 고객들이 올려놓은 그 평가 그걸 참 읽고, 그 다음에 얼마큼 많이 팔렸냐, 많이 팔리는 수가 있어요. 물론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제품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핀셋은 우리가 수리할 때 아주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자, 솔더 어시스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납땜이나 이런 그 보조 공구인데, 어떤 제품을 인두기일 때 잘 안 떼어질 때, 뭐 밑에 약간 들어 올릴 때나, 어떤 그 구멍을 뚫을 때나, 또 PCB가 약간 뭐 좀
녹이 슬었대거나 그럴 때 이런 브러쉬로 턴대든가 그럴 때 좀 쓰는 건데, 글쎄 지금 저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아요. 핀셋으로 주로 위주로 하는데 요 솔더 어시스트가 또 필요한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격들은 뭐 비싸지 않은 거니까 인터넷에서 우리가 구매하면, 요즘은 이제 대한민국이 좋은 게 뭐예요? 아주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죠. 오늘 하면 바로 내일 총알 택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니버는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죠. 이거 없으면 작업 못 하잖아요. 뭐 전선을 자르거나, 그죠? 뭐 또 어떤 부품을 자꾸 짚는데 쓰거나, 롱로즈 플라이어 역시 마찬가지죠. 롱로즈 플라이어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쓰는 그런 것보다는 좀 소형으로, 우리는 뭐 대형 이런 부품을 수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손에 맞는 거, 가정에서 쓰는 큰 거보다는 좀 중형, 약간 좀 적은 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이거 없으면 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니뽀 같은 경우는 좀 싸구려 같은 건, 이게 뭐 전선을 한번 이렇게 자르게 나면 좀 뭐 이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일산 장비를 좀 많이 쓰는데 좀 강하더라고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일산이나 뭐 미제 같은 걸 좀 많이 쓰는데, 뭐 국산 장비도 뭐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서, 하여튼 물건 살 때는 상품평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양심적인 그 판매자냐, 그런 것도 우리 검토해서 사면 그것도 뭐 구매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화기, 이거는 아주 우리한테 떨어질 수 없는 건데, 이 모니터 수리를 하거나 노트북 수리를 하거나 TV 수리할 때, 이게 나사를 풀을 때 갑자기 나사가 절로 튀어서 우리가 못 찾는 경우도 많죠. 근데 앞에 요 자화 기구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꽂으면은 요 그 드라이버 TV 하나의 그 자석이 돼서 이게 붙죠, 이렇게 나사가.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 용도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없으면 아주 좀 나사를, 스크류를 이렇게 풀고 우리가 결합할 때 아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뭐 이게 길다, 자화기가 이렇게 길다란 게 있는데 이걸 그냥 꽂아 쓰는 사람들, 이렇게 소형으로 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이게 뭐 세트로다가 10개에서 팔고 그래요. 그걸 앞에다가 하나 끼고, 뭐 조그만 우리 소형 드라이버도 끼고 그래서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요런 걸 안 끼면은 우리가 나사를 많이 분실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드라이버 팁에다가 하나씩 꽂아 놓으면은 우리가 작업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PCB 색적솔, 요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TC, 우리가 솔더링을 하고 나서 뒤에 보면 지저분하다고 그랬죠. 그거를 TC로다가 우리가 닦아낸다고 그랬는데, 그냥 손으로 닦는 게 아니라 이 PCB 세척솔이 있어요. 요게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또 요게 이제 뭐 보면 뭐 플라스틱 털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어떤 거나 괜찮아요. PCB 세척솔 같은 거는 이제 TC를 묻혀서 우리가 솔더링한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상품성 올릴 때 쓰는 거다. 그래서 그때 쓴다. 뭐 요것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수 공구죠. 이 반사경은 이제 저도 가끔은 씁니다. 이게 부품이 어떤 큰 물체 사이에 껴서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요걸 집어넣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반사경에 보면은 이제 요 부분에 LED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 빛을 비춰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뭐 쓸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저는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레탄 망치예요. 우레탄 망치는 쇠 망치가 아니라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고무 재질로 있는 거. 요걸 언제 쓰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LCD 모니터나 노트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립스보드 타입은 220V 전원이 바로 인가되는 방식이지만, 모니터 중에서 아답터 타입으로 전원이 인가되는 게 있죠. 12V, 뭐 24V. 그 다음에 노트북은 19V, 뭐 24V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아답터를 간혹 이제 우리가 못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답터를 캐스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 아답타들이 대부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사를 풀어서 이걸 해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붙여져 버려서 얘는 수리를 못하게 하는 뭐 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했는지. 옛날에는 나사가 있어서 나사를 풀으면은 우리가 바로 그 제품이 나와서 수리를 했는데, 요즘은 아주 본드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붙여서 뛸래야 이거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답타 그 접착 부분에 신나나 이런 걸 조금씩 주사기로 넣어서 약간 녹인 다음에 요 플라스틱 그 우레탄 망치로 살살살 때리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제 우리가 SMP에서 수리하는 거죠. 그때 좀 많이 사용합니다. 요거를 또 우리 집 사람은 또 이거를 호두 깨는데 또 사용하더라고. 이거를 이 정말 이 수리맨의 이게 자존심을 구기는 짓을 하고 있어서 내가 한번 그 옐로우 카드를 줬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게 전문 우리 쓰는 건데. 연장은 중요하잖아요. 자기 연장을 누가 이렇게 만지면 싫어하잖아. 그래서 그런 우레탄 망신은 그때 좀 많이 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지는 못할까. 이제 직접 수리를 하게 되면은 아 그래 아답타 이거 못 구하네. 근데 그 사람이 빨리 지금 아답타 재고가 없어요. 소비자는 자꾸 옆에서 보채는데 예, 제가 한번 수리해 드릴게요 하고 뜯어서 이제 뭐 1차단에 문제 생기면 뭐 PW나 FPT를 간다든가 아니면 2차단에 컨덴서를 간다든가 그렇게 작업을 할 때 많이 아주 씁니다. 자, 고무 분사기 이것도 이제 가끔 써요. 이제 보통 수리가 들어오면은 뭐 한 3년 이상 되면 먼지도 안 털고 해서 뭐 먼지가 쌓이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컴프레셔로 털게 되면 아무래도 뭐 또 컴프레셔 전기 넣고 하는 것보다도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뜯어 분리해 놓은 그런 PCB를 바깥에 가서 요 분사기로다가 요 붓을 앞으로 붙여서 털거나 요거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은 공기가 나가죠. 그래서 먼지 털 때 쓰는 건데 하나 있으면 좋죠. 요건 뭐 시계방 같은데 수리하는 데 가면 많이 쓰시더라고 이거를. 요거는 착탈시로 돼 갖고 이렇게 솔 앞에 낄 수도 있고 요 앞에 이렇게 노즐을 달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하면 이건 뭐 가격은 뭐 싸겠죠. 그래서 꼭 우리가 컴프레셔를 안 써야 되는 간단한 작업은 고무 분사기로 털어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젤 프락스형 붓이 있는데 BJ 작업 우리가 칩셋 뉴역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필요성을 못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BJ 작업을 안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제품이 수리가 들어오면 3년 이상 된 것들은 특히 인두기로다가 즉 납을 제거할 때 잘 녹지를 않습니다. 그 성분들이 이렇게 날아가거나 또 온도에서 녹았다 식었다 하면 납이 좀 부스러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냉납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를 뛸라 그러면 아주 애를 먹죠. 뭐 거기다 납을 뭐 더 덧붙여가지고 뭐 작업하다가 또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방법은 이 붓에다가 이 젤 프락스를 붙여서 납 제거할 부위 여기 납땜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좀 이렇게 도포를 하세요. 이렇게 도포를 해서 충분히 인두기에 열이 가해진 상태에서 하면은 이 납이 잘 녹습니다. 그때도 쓰지만은 주로 이제 제가 전번 강의에 칩셋에 이렇게 볼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붙어 있다고 그랬죠. 요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젤 프락스를 어느 정도 발라서 이 인두기에다 쭉 밀면 납이 서로 간에 엉켜 붙습니다. 이 플락스라는 것이 납땜이라든가 납을 잘 뭉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붓으로 해야지. 이거 갖고 어떤 사람은 면봉으로 하더라고. 면봉을 하다 보면은 이물질 이 실 같은 게 붙어서 불량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붓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죠. 어떤 사람은 또 젤 프락스 손으로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다가 이게 작업을 하면 손이 망가지겠죠. 우리 귀한 소중한 신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붓으로다가 칠할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은 이제 젤 프락스를 적당히 도포해서 해야 되는데 초보다는 또 많이 묻히게 되면은 또 그거를 또 이게 긁어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요령이 이제 하다 보면 생기는데 그거는 이제 BGA 작업할 때 아주 상당히 필요한 하나의 그 도구죠, 이게. 자, 나사 보관함. 이거는 항상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모니터 수리나 TV 수리나 노트북 수리 하다 보면 나사가 항상 결합하면 남어. 모자라는 경우는 없더라고. 왜냐면 이게 나사를 풀다 잊어먹기도 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 뭐 결합을 안 해서 뚜껑을 닫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요 나사 보관하면 요 종류별로다가 여기단 큰 나사, 여기단 작은 나사, 여기단 무슨 뭐 십자 나사, 뭐 여기는 뭐 어떤 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면 내가 머릿속에 알기 때문에 요 나중에 결합할 때는 요 나사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우리가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일단은 요 통에다 놓고 이 뚜껑을 닫게 되면 나사가 분실할 염려는 없어요. 우리가 이런 접시 같은 데다가 많이 담아서 나사를 쓰는데 뭐 작업하다 툭 치면 딴 데 떨어져 버린다고 이게. 그러면 나사가 조그만 것들은 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그런 나사의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좋겠지만 뭐 노트북 나사는 그렇게 많이 재고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사통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주 큰 거보다는 좀 작으면서 작업성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좀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랜 케이블 탈피기, 랜 케이블 테스터 얘기했듯이 우리가 매장에 랜 케이블을 우리가 소비자들이 사러 와요. 그때 랜 케이블을 RJ45잭에 연결해서 RJ45 2를 찍기 위해서는 랜 케이블을 이렇게 랜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이라는데 요 피복을 벗겨서 이 전선을 빼기 위해서 요걸 케이블을 밑에 피복 고무 피복을 벗기 위해 쓰는 건데, 이걸 니바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 연선들이 8가닥이 들어있죠. 랜 케이블이. 물론 쓰는 건 RX, TX 4가닥 밖에 안 써요. 트랜스미트 받는 거, 리시브 보내는 거, 받는 거. 나머지는 보조선이죠. 그런데 이걸 니바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랜 케이블 단선이 벗겨져서 잘못하면은 다시 또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탈피기는 여기다 선을 딱 놓고 손을 한 바퀴 슉 돌리게 되면은 요 랜 케이블이 요 피복이 아주 쌈팍하게 벗겨지죠. 그때 쓰는 겁니다. 요것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요거는 이 칼날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 쓰다 보면 칼날이 좀 암호가 되죠. 그래서 한 5개, 뭐 세트로다가 한 묶에 뭐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팔 겁니다.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수리맨들이 보면요, 지금 뭐 제가 누구를 뭐 지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수리하는 우리 매장에 좀 이렇게 와서 견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는 이제 성격 자체가 좀 깔끔하다 그러나 뭐라고 해야 되나, 지저분한 걸 제가 제일 싫어해요. 정리정돈 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와서 뭐 자문도 얻어가고 그러는데, 이 수리맨들이 수리 작업장에 가면은 이 뭐 어떤 뭐 공구를 못 찾아가지고 어디에 뒀지?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어떤 때 보면은 저 뭐 냉장고에서도 뭐 니바가 나오고 뭐 저쪽 부품 싸놓은 폐자재에서도 뭐 드라이버가 나오고 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공구들은 이 마그네틱 툴이랑 홀더라는 게 있는데 인터넷에 보면 좀 많이 팝니다. 그거를 우리 작업 다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여기다 이런 식으로 걸어 놓게 되면 뭐 앞에는 뭐 리퍼, 중간에는 뭐 롱로즈, 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드라이버, 뭐 핀셋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작업할 때 여기서 이게 붙으니까 떼어가지고 작업하고 또 그 자리에 걸어 놓고 이렇게 하면 분실이 안 되는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뭐 통에 담아 놓은 것도 해보니까 뭐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게 한 10대까지가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 찾으려면 뭐 저거. 그래서 이 자석거리를 놓고 딱딱 걸어 놓으니까 아주 찾기도 좋고, 어떤 뭐 잊어먹을 분실도 없고. 그래서 요 자석거리, 자석 공구거리는 꼭 우리 작업장에 하나씩 비치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편리성이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슬립 옵셋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디에 쓰냐면은, 립스보드, SMP 수리할 때, 우리가 나사를, 만약에 FET가 불량이다. 또, FET하고 PWM이 통합되어 있는 파워 스위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방열판에 이 나사로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려다가 이게 불량이 났어. 풀라 그러면 일반 나사로 좁은 공간에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보여드린다면, 자, 여기 이제 SMPS인데요. 1차 단에 보면 요런 FET들이 있다고, 이거를 이게 풀려면 풀기가 굉장히 이거보다 간격이 좀 좁은 게들이 있어요. 이 풀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쓰는 부분이 이제 이 옵셋 드라이버라는 걸 쓰는데, 요런 거죠. 요런 거를 요 공간에 넣어서, 요 공간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를 요런 공구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있는데, 국산 장비들은 지금 거의 없고, 이게 외산, 지금 뭐 지금 일본에서 많이 이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방열판에 요렇게 체결되어 있는 거, 이 공간이 요 간격이 좁다고요. 이런 게 이게 더 바짝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잘못하면 이 트랜스를, 이 드라이버를 강제로 틀다 보면은 이 트랜스를 요 안에 요 테이프를 벗겨내면은 이 동선이 감아져 있는데, 동선에 에나멜이 벗겨져서 이 절연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에나멜 선이 벗겨지면은 이 불량이 나죠. 뭐 어떤 고주파음이 난다든가 절연 파괴가 되는 겁니다. 동선 위에 에나멜 칠이되는데 그 에나멜이 이거 틀면서 이거 팁에 의해서 벗겨질 수가 있죠.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옵셋 드라이버, 슬림형 옵셋 이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죠. 일자도 있고 이게 십자도 있고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거를 이제 하나씩 장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자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용접기로다가 이 앞에 드라이버 팁을 셋업으로 잘라서 붙이는 분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건 작업하기가 용접하는데 또 가야 되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다 보니까 무슨 공구가 너무 많아서 이거 돈 많이 들겠는데, 다 구입하라는 게, 이런 장비도 있다, 이런 데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 나중에 그때 그런 장비가 있었지 하는 구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필수라고 해놓은 것들은 좀 가능한 구입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한번 검토를 이제 수리하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자, 이제 부자재 쪽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